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네, 금리 얘기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0.5 인하를 했고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대부분 JP 모건 빼고는 은행들과 심지어 그 인베스팅닷컴에서도 0.25를 예상을 했더라고요. 뭐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진 않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0.5를 일단 얘기를 했었죠. 문제는 금리를 인하할 때 어떠한 뉘앙스와 말을 연설해서 하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 경제는 뭐 견고하다는 얘기를 다행히 좀 해줬고 그리고 올해는 금리를 0.25씩 두 번 낮춰서 올해 말까지 금리를 여기서 0.5를 한 번 더 낮추는 것 그러니까 4.4에 4.5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0.25를 두 번 낮춘다는 얘기죠.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원래 금리 인하가 이전에 먼저 오게 되고 경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고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경제를 안 좋은 걸 막기 위해서 내린다는 쪽으로 가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시장이 떨어졌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일단 경제 자체는 딱히 미국은 영향 없다라고 뉘앙스가 보여지니 실제로 지표들도 그런 상황이긴 해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기적 지표상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단기적 지표상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니까 시장에는 좀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도 다다음도 인하 때 시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블랙락은 잠재적으로 35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부채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블랙락이 하는 말이 여기서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떠한 위기 때 비트코인이 오를 걸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를 걸로 베팅을 하는 건지 지들이 올릴 건지 이건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움직이는 회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과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조금씩 조금씩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비트를 산다거나 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유동성이 저쪽으로 증가해서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비트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기관들의 단기 포지션이 이제 매도 포지션에 대한 건데 매도 포지션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24년 4월 달에 많았고 7월 달에도 많았죠. 근데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감소했어요. 거의 5개월 동안 75%가 감소했어요. 이 말은 즉슨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지 않아서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포지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기관들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역사성이 있는 비트파이넥스, 테더를 만든 거래소라고 볼 수 있죠. 비파에서는 거의 6월 달부터 이더리움이 떨어지든 말든 이더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은 즉슨 사실상 알트장 오지 않았고 언젠가 올 알트장에 이더가 한번 크게 갈 거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파 고래가. 그래서 이더리움 롱이 늘고 있다라는 정도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감기가 있고 6개월 동안은 사실 채굴자 압박 구간이 항상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채굴자들도 기분 좋게 비트를 팔고 수익화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 24년도에 들어서도 4월 달에 4월 말에 반감기였잖아요. 6개월이면 사실 10월 말까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부근이다. 10월까지가 6개월이니 뭐 11월, 12월 되게 좋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고 실제로 반감기 얘기들은 뭐 4년 주기의 사이클 뭐 그리고 이 반감기가 되게 설계가 재밌는 게 그 4년 주기 사이클에 미국의 그 그러니까 통화 발행량, 전체 돈이 이제 풀리는 것들, 유동성의 측면에서도 돈이 풀릴 때가 반감기고 돈이 또 세상에서 줄어들 때가 또 고점 탄생 때고 항상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이클론적일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시간 동안 반감기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올해도 뭐 일단 이번 달 다음 달이 되면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11월 달 되면 확정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이 차트가 아래가 이제 RSI에 대한 상대 강도 지수를 나타내는 거고 위에가 차트인데 실제로 리어큐뮬레이션하고 재축적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가격 추적을 했고 올라갔다가 리어큐뮬레이션을 하고 올라갔다라는 건데 그런 구간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차트를 과거 반감기 이후 시장에 가지고 오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100% 맞다 아니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보시고 판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차트를 일봉상에 보고 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일단 FMC 때 이 FMC 전날 이 저항선에서 저항을 맞더니 FMC 전날부터 해서 올랐어요. 일단 올랐는데 지금 마크를 했잖아요. 이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놨는데 중요점이 뭐냐? 보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을 높인다는 거는 시장이 새롭게 도약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저점은 이렇게 높아진 상태예요, 일단.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고점이 한 번만 높아져도 굉장히 우리는 안정성 있게 시장이 오를 거야 라고 베팅을 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고점이 어디냐?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65K를 넘어주는 것, 여기 있었던 이 고점을 넘어준다면 이후에 65K를 찍고 더블탑을 찍고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65K를 확실하게 바로 넘어가 버려요. 만약에 66K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럼 바로 여기서 기세를 몰아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65K보다 고점이 높아진다면 일봉상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우리는 68K까지 도전할 거라는 확신을 갖기에 매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65K가 되게 중요한 가격이고 이 구간을 일단 넘어간다면 떨어졌다 올라가든 그냥 바로 스트레치로 올라가든 이 보라색 선을 한 번 더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68K 중반이니까 여기까지는 따놓은 단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68K를 한 번에 넘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냐? 지난주에 주봉상에 7.7%의 상승이 있었고 이번 주 6.66% 상승 중이죠. 일단 마감을 하지 않았지만 주말에 변동성이 적어진다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오늘의 이 마감 봉이 결국 거의 고점 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뭐 보수적으로 1%가 올라서 7% 똑같이 올랐어요. 그럼 우리는 63K 정도에서 마감을 하게 되고 다음 주봉을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 자, 이 색깔이 왜 이러니? 아이고. 이 색깔이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그냥 봐주세요. 네. 여기가 조금 확대하면 7%가 오르면 이제 68K 구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주 동안 7%가 오르면 우린 저항을 부딪히는 거고 다음 주는 또 9월의 마지막 주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이 되면 신고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8K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큰 게 보시면 캔들성으로 요 구간대이기 때문에 아마 67K와 8K 정도만 이번 달에 가준다고 해도 최고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65K 정도만 가서 마감해줘도 상승을 위해서 약간의 이제 뭐라고 하죠? 모닝스타 캔디라고 하는데 하락하다가 되돌림 반등을 하기 위한 재차 상승하기 위한 초석을 깔아주는 캔들이 이번 달에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65K를 가냐, 여길 넘냐, 아니면 이걸 못 미치고 한 번 더 빠졌다가 횡보하다 다시 올라가냐, 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일단 조심스럽지만 아래로는 우리가 53K, 54K를 깨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FMC 이후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미국의 S&P,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죠. 그리고 금도 그렇고 대부분이 바로 반응해서 올라줬어요. 그래서 비트가 더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대부분 자산 시장이 지금 기분이 좋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